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의 어느 작은 마을. 이곳은 몇 년 전부터 들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개들이 무리를 이루며 사람들을 위협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마을 주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정부와 동물보호단체가 수차례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물보호단체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들개들을 무차별적으로 없애는 대신 훈련된 개를 투입해 들개를 몰아 포획하는 방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승인했고 다양한 나라에서 특별히 훈련된 견종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실험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도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투입되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진돗개의 능력을 의심하면서도 기대를 품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돗개는 들개를 제압하기는커녕 갑자기 이성을 잃고 실험을 지켜보던 주민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창문을 머리로 깨며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를 막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딸을 잃은 평범한 주부가 동물보호센터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 과연 그녀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진돗개와 들개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평화로웠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외곽 파벨라 마을에서 남편 페드로는 건설 현장 팀장으로 일했고 저는 루나를 키우며 작은 꽃집을 운영했죠. 매일 아침 루나의 웃음소리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 자체로 축복이었어요. 루나는 제가 꽃을 다듬을 때면 늘 옆에서 엄마,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장미야. 이건 백합이고. 제가 설명할 때마다 밝은 갈색 눈동자로 꽃잎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까만 곱슬머리는 햇살을 받으면 금빛으로 빛났죠. 페드로는 그런 루나를 나의 작은 태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선 이웃집 마리아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길모퉁이에선 노점상 아저씨가 신선한 망고 있어요 를 외치고 계셨죠. 루나는 평소처럼 이웃집 친구 카를로스와 함께 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 오늘 방과 후에 카를로스네 집에 들렀다 올게요. 숙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게 루나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오후 2시 마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베르메주 갱단과 아술 갱단의 세력 다툼이 총격전으로 번진 거였죠. 저는 결혼식 부케를 만들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하얀 장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에 달려나갔을 때 페드로는 이미 현장에서 루나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내 태양아, 눈을 떠봐. 제발. 페드로의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딸의 교복이 붉게 물들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루나의 곱슬머리가 피로 엉겨 붙었고 아침에 제가 예쁘게 묶어준 분홍색 리본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루나를 잃은 후 저희 집은 영원한 밤에 잠긴 듯 했어요. 페드로는 루나의 방을 그대로 두길 고집했습니다. 밤 그는 루나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태양이 돌아올 거야. 한참을 중얼거리다 새벽녘에야 잠들곤 했죠. 페드로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가끔 루나의 사진을 들고 중얼거렸죠. 우리 태양은 왜 이렇게 빨리 떠나버린 거야? 저는 꽃집 문을 닫았습니다. 꽃을 보면 루나가 꽃 이름을 물어보던 순간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화분들은 시들어갔고 가게 유리창은 먼지로 흐려졌습니다. 향기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적막만 감돌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씩 보이던 들개가 점점 늘어났죠. 쓰레기통을 뒤지던 들개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골목마다 들개들이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녁이 되면 그들의 으르렁거림이 거리를 울렸습니다. 석 달 전부터는 들개들이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옆집 마리아 할머니가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들개 5마리에게 둘러싸였죠. 다행히 이웃들이 재빨리 구해냈지만 할머니의 팔과 다리엔 깊은 이빨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해가 지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마을 회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일 밤 창문 너머로 들개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이 이제는 들개들의 영역이 됐어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문은 굳게 잠기고 밤이면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죠.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딸의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 경찰을 이제 와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길모퉁이에서 한두 마리씩 보이던 들개가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지어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경찰 통계로는 들개의 수가 4,500마리를 넘는다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페드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매일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들개들의 으르렁거림에 잠을 설쳤죠. 그는 저를 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자벨라, 이대로는 안 돼.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그러던 어느 날 페드로는 작은 핏불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아틀라스야. 이 녀석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틀라스는 처음엔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페드로가 출근할 때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퇴근할 때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아틀라스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사납게 짖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페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틀라스가 왜 이러는 거야?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페드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직 어려서 그런 걸 거야. 하지만 페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페드로가 아틀라스에게 사료를 주려다 그만 팔을 물리고 말았어요. 아틀라스의 이빨은 페드로의 팔을 깊이 파고들었고 의사는 힘줄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페드로는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죠. 아틀라스는 결국 보호소로 보내졌고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을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마을 외곽에 사시는 산토스 할아버지가 들개 무리에게 습격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저는 루나를 잃었던 날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조차 위험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돌아가며 등하교 길을 동행했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들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누구네 집에서 또 개를 버린 건 아닐까? 이웃 간의 불신과 원망이 점점 깊어져만 갔죠. 정부는 마침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들개들을 포획해 보호소로 옮기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마취총을 사용하는 포획 방식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도 생명입니다. 더 인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동물보호단체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견종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들개 문제를 해결합시다. 진돗개를 비롯해 몇몇 견종이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다른 개들을 데려와서 정말 해결될까? 아틀라스처럼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된 건 독일산 로트와일러였어요. 체격이 크고 힘이 세서 들개 무리를 제압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죠. 훈련된 로트와일러 3마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창문 너머로 조심스레 그 모습을 지켜봤죠. 처음 며칠은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로트와일러들은 강력한 힘으로 들개 무리를 몰아내며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들개들은 로트와일러의 강한 존재감을 감지하고 쉽게 도망치곤 했죠. 페드로도 오랜만에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이 안전해질 것 같아.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개들과의 대치가 반복되면서 로트와일러들은 점점 흥분 상태에 빠졌고 제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들개를 쫓던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지나가던 자전거를 향해 돌진했고 훈련사의 명령조차 무시하며 광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고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발생했어요. 한 로트와일러가 들개와 싸우다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로 놀이터로 달려들었죠. 그 순간 저는 루나가 쓰러졌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더는 로트와일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곧바로 2번째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견으로 유명한 벨지안 shepherd였어요. 로트와일러와는 다릅니다. 벨지안 shepherd는 훈련에 적합하고 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련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마리의 벨지안 shepherd는 처음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훈련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들개들을 몰아냈죠. 하지만 문제는 들개의 수였습니다. 수십 마리가 한 무리를 이룬 들개들을 상대하는 것은 벨지안 shepherd들에게도 벅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벨지안 shepherd들은 들개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2마리가 공포에 질려 시장 거리로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과 손님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물건들을 흩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광경은 루나를 잃었던 그날의 공포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붙잡고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긴급 주민회의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위험한 실험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다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주민들의 항의는 점점 더 거세졌죠. 구석에 앉아있던 페드로는
팔을 감싸진 채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 사건 이후 페드로는 이전의 활력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저는 밤마다 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루나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 아틀라스에게 물리는 페드로, 놀이터로 돌진하는 로트와일러, 시장을 휘젓는 벨지안 셰퍼드, 모든 장면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악몽 속 루나는 언제나 놀이터에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곧 들개와 총성 속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매번 숨이 턱 막힌 채 잠에서 깨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험을 시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온 개를 데려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견종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수렵견으로 놀라운 충성심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쉽게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이 컸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나의 사진을 손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루나야, 이번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제발 우리를 지켜줄 천사가 와주길 바라. 사진 속 루나의 환한 미소를 보며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 마을을 구할 수 있기를. 루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이번엔 우리에게 기적을 보내줄 것 같았습니다. 로트와일러와 벨지안 셰퍼드의 실패 이후 마지막 실험견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진돗개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의심이 가득했죠. 진돗개가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얀 털과 날렵한 체구를 가진 진돗개는 덩치가 크고 강렬한 로트와일러나 벨지안 셰퍼드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렇게 작은 개가 들개떼를 어떻게 막는다는 거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저도 비슷한 의문을 품었지만 진돗개의 눈빛은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훈련사는 진돗개의 특별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1000년 넘게 한국의 수렵견으로 활약해왔고 놀라운 판단력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쉽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실험들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돗개의 첫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진돗개는 마을 외곽을 조용히 순찰하며 들개들의 흔적을 추적했어요. 들개 무리를 발견했을 때 진돗개는 바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신중히 행동했죠. 처음엔 소극적인 태도로 보였지만 이내 진돗개의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진돗개는 들개 무리의 우두머리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천천히 접근하다가 순식간에 번개처럼 움직이며 우두머리의 목덜미를 물어 쓰러뜨렸죠. 나머지 들개들은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순간 얼어붙은 듯 하다가 곧 혼란에 빠져 흩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작은 체구 때문에 무시했던 진돗개의 능력에 모두가 말을 잃었죠. 며칠 후 저녁, 저는 루나의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들개 3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들개들은 으르렁거리며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루나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 순간 근처 건물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진돗개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들개들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가장 큰 들개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었고 나머지 2마리는 즉시 도망쳤습니다. 진돗개는 저를 보호하듯 제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주변을 경계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진돗개는 임무를 마친 후에도 조용히 제 곁을 지키며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를 의심하던 주민들도 하나둘씩 그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작은 개가 들개 우두머리를 물었다고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짓던 사람들이 진돗개의 차분한 눈빛과 날렵한 행동을 목격한 후에는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실험견이 아니야. 우리 마을을 구할 영웅이야. 마을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사람들은 더 이상 문을 굳게 잠그지 않았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다시 공을 차며 웃음을 되찾았어요. 시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조금씩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에서는 들개들의 으르렁거림과 진돗개의 짖음이 긴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의 들개가 몰려왔다고 했어요. 20마리가 넘는 들개 무리가 진돗개를 에워싸고 있었죠. 저는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진돗개의 하얀 털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깊은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렀어요.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지만
진돗개는 끝까지 들개떼를 물리쳤습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마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듯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돼. 이번엔 꼭 지켜내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돗개의 상처를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고 마치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응급처치를 하며 동물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진료 결과는 심각했어요. 여러 군데 깊은 상처와 함께 갈비뼈 골절, 앞다리 인대 파열까지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나를 잃었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소중한 존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제 어깨를 감싸며 다독였어요. 이자벨라, 이번엔 우리가 이겨낼 거야. 진돗개는 강한 아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운 영웅이잖아.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긴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겁니다. 그 순간 안도와 눈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돗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돗개의 상처를 닦아주고 아픈 다리를 마사지하며 부드럽게 이야기를 걸었죠. 처음엔 누워만 있던 진돗개가 하루하루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는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진돗개와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빨리 나와서 우리랑 함께 집에 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진돗개는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죠. 저희는 루나의 방 옆에 작은 방을 마련해 진돗개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페드로는 직접 나무를 깎아 침대를 만들어주며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돗개를 지켜줄 차례야. 매일 아침 페드로는 진돗개와 함께 뒷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진돗개가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떼던 날 페드로는 그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덕분에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이제는 우리가 너를 위해 모든 걸 할 거야.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돗개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돗개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희 부부의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루나를 잃은 후 처음으로 저희는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해가 진 뒤에도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다시금 활기가 돌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들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잃어버린 평화와 믿음을 되돌려줬습니다. 진돗개는 매일 밤 루나의 방 앞에서 잠들곤 합니다. 마치 루나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요. 때로는 진돗개의 눈빛에서 루나의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돗개가 하늘에서 온 루나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루나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진돗개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진돗개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마을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믿음을 선물해줬습니다. 진돗개의 용맹한 활약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먼저 보도했고 곧 TV 뉴스에서도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작은 체구의 진돗개가 수십 마리의 들개와 싸워 이긴 모습, 창문을 깨고 뛰어들어 저를 구한 용기, 그리고 큰 부상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과정까지 매일 새로운 취재진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작은 개가 우리 마을을 구했습니다. 주민들의 감동적인 증언이 브라질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도시의 시장들도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들개 문제로 고민하던 도시들이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분양 문의가 쇄도했어요. 우리 마을의 작은 영웅이 전국적인 희망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루나 사건은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일입니다. 진돗개가 마을을 구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루나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서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간과했던 증거들을 하나둘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갱단 간의 단순 총격전으로만 여겨졌던 사건 뒤에는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습니다. 루나를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서장의 약속은 굳건했고 저희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제안들이 오갔죠.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든 주민이 모여 진돗개를 위한 감사패 전달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자 수호신인 진돗개에게 주민 대표가 감사패를 읽어내려갈 때 광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진돗개는 마치 그 의미를 아는 듯 꼬리를 흔들었고 아이들은 달려와 진돗개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루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을은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찾았습니다.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주민들은 서로를 믿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영웅, 진돗개와 브라질 외곽 마을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느낀 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대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